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험 365의 화제 속의 코너 신비한 보험 사전의 정찬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 가입하실 때 항상 이런 걱정 많이 하셨죠?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한 보험인지,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괜찮은 보험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보험금융 생활을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바로 가입 목적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실 텐데, 가입 목적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 내가 원치 않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단란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자,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사망을 위한 대비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내가 살아생전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의 단란한 노후를 위해 든든한 목적 자금 용도로서 연금 재원을 보험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보험 기간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험 상품은 장기간 납입하셔야 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1, 2년 붙고 2, 3년 붙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언제까지 어떻게 활용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보험이 나에게 언제 필요할까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대비해주는 리스크에 대해서는요, 당장 내일 생길 수도 있고요, 5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10년 뒤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리 예측하면서 위험을 알고 있으면 그때 맞게 적시적소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시점부터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30세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0살에 가입한 보험 언제쯤 활용 가능할까요? 자,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당연히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30살 분이 질병이 찾아오는 시기를 저희가 60대에서 80대 사이를 레드존 구간이라 그래서 실제 질병 발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많이 일어날까요? 자, 바로 이거는 호르몬 때문에 문제입니다. 갱년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갱년기 시점이 되면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질병될 수 있는 위험이 노출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도록이면 60대, 70대 보험을 가장 타먹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갱신과 비갱신이 있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전기납이라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이 보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납입하셔야 되고요. 일정 기간 나이가 들어서 위험료가 올라갔을 땐 그만큼 인상된 비용의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자, 갱신형 보험 가입하실 때는 위험도가 적은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언제 쓰신다 그랬죠? 60대부터 80대 사이 내가 실질적으로 몸에 호르몬 변화가 왕성하게 와서 노후로 치달았을 때 보험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때 필요한 보험이 그때도 내가 가서 납입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서 내가 과거에 들었던 보험이 보험료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사실은 그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 가입했던 금액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납입 기간이 완료되면 노후에
이제 보험료가 따로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보험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에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장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요 6가지만 사실은 기억하셔도 모든 보험을 가입 다 하셨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보험에서는 사망진단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진단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수술비, 입원비, 의료비, 후유장애 등과 같은 가장 큰 카테고리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망보험에서는 우리가 상해 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질병 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재해, 교통 등의 여러 가지 사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보험금 중에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셔야 한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진단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기본적으로 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진찰을 받기 마련인데요. 진찰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 받자마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금 특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대 진단금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사망률 1, 2, 3인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들이 이 3대 진단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험을 구성할 때 있어서 질병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금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암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안에는 고해감이라는 특약이 있고요. 소해감이라는 특약이 있고요. 특정암, 유사암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서 일반암 진단 특약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과거에는 소외감도 일반 암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 이후로 소외감이라고 별도로 분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외감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과 같은 암을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해놓는데요. 자, 그럼 모든 보험사가 현재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이것은 가입할 때 일반암에 제외가 돼 있네 라고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는 이 일반암 진단금에서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등을 특정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된다라 그러면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일반암 진단금에서 먼저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유방암은요. 우리 여성분들 암 발병률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적은 금액으로 진단금을 수령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암으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대 진단금인 뇌 관련 진단에서는요. 보통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뇌출혈 진단 특약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뇌출혈 진단 특약이라는 건요. 뇌에 있는 혈관에서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부풀어 올라서 터졌을 때를 저희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뇌혈관 기준으로는 가장 좀 말기 질환에 해당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보험회사에서는요. 뇌출혈 특약 외적으로 뇌경색 특약, 뇌혈관 질환 특약 등 보장 범위가 월등히 넓은 담보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특약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심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심장질환 담보인 급성심근경색과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단받는 협심증. 자, 이 협심증은 뇌경색과 뇌혈관질환과 마찬가지로 그 심장질환에서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질환 환자 100% 중에서 이 중에 약 60%가 협심증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꼭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수술비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보장 금액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술비가 실제로 나오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넘게 수술비를 준비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단금을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이 수술비로도 보완제로서도 수술비로 준비가 가능하신데 이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뭐 4일 이상부터 되는 입원 특약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첫날부터 받으실 수 있는 입원비 특약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실손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보험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라고 보고요. 우리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가 공통약관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되고 있는 담보인 이 후유장애 담보. 자,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혹은 상해로 인해서 내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에 대한 이 후유장애 담보. 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후유장애를 보상할 때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던 것 중에 80% 이상 후유장애.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80% 이상의 후유장애는 실제로 거의 뭐 식물인간, 머리 이하로는 거의 기능을 못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인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후유장애를 내가 준비하실 거다. 그럼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3%입니다. 자, 저희가 보험 상품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요. 경할 때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유리한 상품 혹은 특약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80% 이상 50% 이상의 후유 장애들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가 후유 장애 준비하실 거다 무조건 3%만 기억해 주시고 3%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장 금액은 얼마 정도를 설정해야 적당한가? 보장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10만 원, 2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과정 경제에 정확한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장의 3년치 연봉을 준비하셔야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숫자로 약 산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사망 기준으로 평균 1억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잘 하신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진단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진단금들은요. 가장의 1년치 연봉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지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까지 쉴 수 있는 기간을 만들면서 내가 기존에 납입하고 계셨던 뭐 대출이자라든가 뭐 우리 학자금, 아이들 뭐 학원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끊이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금은 3천만 원 정도는 최소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험료. 자, 그러면 오케이, 보장 금액,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다 좋은데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내야 내 소득에 괜찮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자, 소득의 7%에서 11%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 뭐 혹은 내가 다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설정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 가입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와 있네요.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해지를 하셔야 되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해지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게 있다면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보험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보험 상품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가도 내가 낸 돈보다 돈값을 못하는 보험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일정 부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 결정하시기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우리 보험 365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보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허심탄회하게 내가 얼마를 내실 거고 어떻게 돌려받을 건지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필요한 담보들만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꼭 필요한 담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아생전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로 암진단금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암진단금 당연히 있어야겠죠. 대한민국 사망률 1위입니다. 자, 암진단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자, 유방암, 남녀 생식기 암을 일반암으로 포함하는 암진단비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암진단금 준비하실 때는 유방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되는지 이 부분 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대 진단금입니다. 자, 이대 진단금도 마찬가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망률 2위, 3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 심장질환 담보 준비하실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라는 담보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뇌혈관 질환 특약 준비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 특약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뇌출혈이나 뇌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지금 현재 3월 달까지 진단금을 최대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 회사들이 지금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조금 눈여겨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라는 건 자, 암으로 인해서도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요. 뇌와 심장으로 인해서도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내 몸이 노화가 와서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이 안전망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삼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아니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요 세 가지 담보는 꼭 좀 내가 가입하는 보험에 집어 넣어 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담보 가입하기 어려운가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은 여러 가지 약이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약 먹는 질환들이 있죠.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뭐 이제 질병들이 있을 건데 자, 고혈압, 당뇨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혈관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관 압력이 높아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을 통과하는 이제 혈액이 점성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생기는 거를 보통 당뇨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혈관 질환들이 혈관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뭐 다리 끝에 있는 혈관들이 사실은 문제가 됐을 때는 큰 생명에 지장 갈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뇌와 심장을 가는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게 생명과 직결돼 있는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대 진단금이 굉장히 조금 우리 고혈압과 당뇨 드시는 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뇌혈관 질환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과거에는 이런 유병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셨습니다. 뇌출혈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요즘은 이런 분들마저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준비 가능한 보험 상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내가 이런 질병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꼭 좀 눈여겨 보셨다가 좋은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럼 보험 365에서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강세가 됐습니다. 과거랑 다르게 보장 범위 넓은 특약들 충분히 탑재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도 탑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꼭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32개의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보험회사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 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가 낮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꼭 좀 비교하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덜컥 좋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보험회사를 전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어떤 회사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험 가입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까다롭게 가입한 만큼 실제로 나중에 청구하시거나 이럴 때는 조금 많이 편리해지신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올바른 모업 리모델링 꿀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무조건 해지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보험 굉장히 치명적 단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좀 유지를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기존의 보험을 감액이라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낮추면서 보장을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시는 거를 조금 선호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납입 여력 확인하기, 뭐 보험을 가입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 수준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이해하기. 자, 이 부분 참 별표 3개 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 가입할 때 무턱대고 맡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선 편하시겠죠. 맡겨주시니까 자기를 믿고.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맡기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이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과 혹은 저희 같은 보험 방송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 자녀에게 좋은 보험 가입해주기. 자, 보통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가입하려고 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혹은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서 유리한 담보들을 가입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필히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나이 어릴 때 위험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좋은 보장, 좋은 담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에게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습관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 365 전문가와 상담하기. 자, 저희 보험 365에서는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내 보험 증권에 대한 문의,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보험 365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꿀팁. 자, 첫 번째, 마일리지 특약을 활용하라. 요즘은 자동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차도 어렵고 차가 많이 막혀서인데요. 평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안 하시거나 출퇴근 거리가 짧은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을 적극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을 활용하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할인 특약 혜택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특약 할인의 자녀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할인 특약을 활용하기. 자, 블랙박스 특약 할인의 경우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3년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약 13.2%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을 가장 합법적으로 할인받는 것은 바로 3년 무사고, 즉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보험 리모델링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가지신 보험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을 드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관심 있고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